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일젠의 김남현 대표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저희 세션을 꼭 이렇게 뒤에다가 놔가지고 다들 이제 지치신 가운데 해가지고 좀 자리들이 많이 비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발표할 때 좀 그래도 좀 제가 좀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임팩트 있게 할 테니까 좀 보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실질적으로 이제 PM부터 해가지고 각종 컨설팅 그리고 이제 기획 그리고 지금 이제는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늪에 빠져 있죠. 제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AI 쪽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성 인식, 뭐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 쪽에 여러 이제 발주자나 여러 이제는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다들 늪에 빠지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테마는 늪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이런 성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는데 이 늪을 꼭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테마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 세션을 듣고 늪에서 좀 많이 좀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늪에 빠지다 해서 늪에서 하늘로 순으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 빨간 얼굴을 하고 계신 분과 그 아래 이제는 욕을 먹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AI 사업을 하면은 꼭 저런 상황이 발생해요. 저는 2001년도부터 전자정부를 해서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다 설계하고 개발까지 했었는데 펑션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누르면은 제대로 나와있죠. 근데 AI라는 거는 꼭 이렇게 쇼부를 봐야 되는 또 이제 고객하고 이런 좀 이제는 신뢰가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컨택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성 인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런 고객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해도 안 되는 인식률이죠. 이 인식률 때문에 많은 뭐 개발자들부터 사업자, 발주자들이 다들 힘들어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여러 이제는 뭐 이제 분석도 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자전거가 방치돼 있어요. STD 엔진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바뀌어 가지고 데이터들이 방치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늪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늪은 학습을 또 하고 또 하는 경우, 그죠?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습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또 이제는 데이터에 대한 탈용을 하고 고객은 또 그걸 하려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하죠. 그리고 해당 사업을 발주하셨던 담당자는 어느 날 가면 안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연어 처리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귀엽게 생긴 로봇이 뚜봇이라는 국내 최초의 챗봇이죠. 챗봇이고 그 옆에 두드리소가 있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민원 콜 통합 시스템인 두드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시 컨설팅하고 개발 단계 PM을 직접 했었고 그때는 이제는 챗봇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NLP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AI 하면은 그게 조류독감이지 인공지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100명 중에 99명은 조류독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보고선 이 뭐 민원하고 콜센터 상담 담당자분들이 너무 표준화된 업무에 너무들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간단한 것들은 그냥 검색 엔진 간단한 거 써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민원 아바타라고 컨설팅에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구현사 마치고 이제 두드려서 상담 로봇이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1.0, 2.0, 3.0까지 해서 대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1.0까지만 했어요. 2.0부터는 저희 이제 다른 경쟁사분들이 하셨죠. 근데 이때 할 때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건 상담에 대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1.0은 굉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뚜봇은 다 알아요. 왜 다 하냐면 이게 지금 이제 국민비서를 아마 아실 거예요. 국민비서의 모태가 뚜봇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원과 콜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은 뚜봇이라고 해서 대구광역시에 이제 국가 자금도 많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는 행안부 서비스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저 뚜봇에 대해서 막 저한테 따져요. 돈을 썼는데 왜 남는 게 없냐. 그래서 저는 1.0까지밖에 안 했어요. 2.0부터는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워낙에 자연어 처리 기반 서비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어 처리가 뭐예요? 결국 우리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각종 AI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늪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또 챗봇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요즘 이제 대부분 챗봇에 들어가면 이제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SI처럼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는 클릭 기반이죠. 클릭 기반으로 대부분 하고 실질적으로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 뚜봇을 만들 때 어느 날 제가 뚜봇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들어가요. 대구광역시 아직도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성장하다가 이제는 그냥 위치만 잡고 있죠. 어느 날 뚜봇이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공무원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커다란 배너로 해가지고 뭐 대구시 상담 로봇, 여권 상담 로봇, 뭐 뚜봇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너 누구야? 그러니까 저는 대구시의 여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 중이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너 짜증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짜증나라는 얘기를, 짜증이라는 걸 그때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간단한 엔진으로. 그때 답변을 뭐라 그랬냐면 짜증 나실 때는 맑은 하늘을 보고 콧노래를 부르세요 라고 제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사도를 해가지고 추출하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로 기분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기술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 자연어 처리 기반 서비스라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업무 중심으로 잘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늪에서 헤쳐나가자. 그리고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도 그냥 막연해요. 빅데이터 가지고 뭘 할 건데, 뭐 수집은 많이 하지만은 그걸로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오는 게 빅데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여기 이제는 음성 인식, 또 이제는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 사업이 제일 중요한, AI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있고 또 콜센터에서도 제일 중요한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명을 가지고 있는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는 30%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음성 인식이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가 100% 중에 30%는 무조건 해야 돼요. 학습이라는 이슈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성이 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연어 처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챗봇인데, 이거는 대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이제 어노테이션 하는 부분이 50% 정도는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0%잖아요. 빅데이터는 70% 정도가 S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돼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잘 될 거다 하지만은 이러한 영역들은 반드시 하고,
이 부분을 아까 그 고객과 반드시 협의를 해서 표준화하고 그 최신화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딥띵크를 했죠. 지난 2014년도 이제 민원 콜 통합, 저는 2001년도부터 전자정부 쪽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시스템 쪽에 계속 있다가 이제 2014년부터 민원하고 콜이라는 걸 접하면서 그리고 그 음성 인식이라는 걸 접하니 자연어 처리라는 걸 어쩌다가 하게 돼 가지고 그 뚜봇을 만든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AI하고 빅데이터 사업 쪽에 뛰어든 겁니다. 뛰어들어 가지고 막상 해 보니까 그 제가 요즘에도 가끔가다 농담 삼아서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음성 인식이랑 자연어 처리를 해 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성하고 자연어 처리는 영상에 비해서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난이도도 있고 그 다들 뛰어들었다가 다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AI에 뛰어들려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음성 인식하고 자연어 처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어쩌다가 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그 깊은 생각을 하면서 뭐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지금 이 AICC 쪽에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전문가가 됐죠. 근데 제가 또 그 해병대 정보통신장교예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많은 그런 관련이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뚜봇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그 업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늪에서 벗어나자라는 그 테마는 그 업무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중심입니다. 뚜봇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1.0이죠. 2.0, 3.0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LGN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업무하고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한 거예요. 많은 업무를 하지 않고, 고객들은 많은 업무를 하길 바라죠. 그렇지만 많은 업무를 한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건 상담만 합시다 해가지고 여건 상담에 대해서 제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대구시 민원실에 앉아가지고 대화 2,000개를 만들었어요. 그 2,000개 중에 아까 이제는 그 짜증나 그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굉장히 넓은 영역에 대해서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화된 서비스와 업무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그 M 발전소 콜센터를 한번 했었어요. 2017년에 했는데 저희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맡았죠. 근데 이제는 음성 인식을 하는 파트너하고 같이 하는데 고객은 당연히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음성 인식에서 길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제대로 들어와야 그걸 잘 이해해 가지고 답변을 하죠.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사업 뭐 저 대부분 성공했는데 이 사업은 그냥 고객하고 아까 이제는 그런 울그락불그락 하는 가운데 쇼부해 가지고 그냥 적당히 닫았죠. 그러면서 닫으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다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저희가 이제 C 그룹 콜센터에 대해서 상담사가 쓰는 KMS 챗봇을 그 만들었습니다. 콜센터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들은 상담사들이 상담 품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도움을 주는 상담사 어시스턴트죠. 근데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고객이 이걸 어떻게 많이 사용하게 하냐. 많이 사용해야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하고 딱 얘기한 거는 KPI에 넣으셔야 된다. 상담사들은 KPI 민감하기 때문에 KPI에 넣으셔야 된다. 그 상담사들은 출근하면 이 KMS 챗봇하고 먼저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담사들이 요 이제는 스크립트에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98%고 그 사용률이 93%예요. 그리고 저 5년 저희는 이제 한번 이렇게 고객하고 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또 계속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롯데 시네마에 가시면 롯데 저희 L 영화관에 가시면 이게 보일 거예요. 이 태블릿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PM을 했죠. 2018년에.
그래서 사업을 이걸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나 고민하면서 저기 그 롯데 그 이제 그 L 영화관에 건대 입구점에 딱 앉아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앉아 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성공시킬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키오스크 큰 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팝콘 살라고 많이 서 있고 또 영화를 발급받아 달라고 해서 아, 저거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 이제 L측과 같이 얘기해서 이런 태블릿을 많이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음성이잖아요. 음성이고 기본적으로 이 펑션은 다 되고 이 말이라는 거는 한 번에 여러 가지 펑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접목을 했고 그 이걸로 인해서 그때 이제는 어벤져스가 이제는 딱 왔을 때였거든요. 어벤져스 왔을 때 매출이 공개하진 않지만 상당히 올랐어요. 팝콘을 엄청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다 팝콘을 사요. 팝콘이라는 게 영화 10,000원짜리를 하면 팝콘은 한 7,000원, 한 8,500원 정도 남을 거예요. 근데 영화는 미국에서 6,500원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버 범죄 이제는 제대로 된 NLP가 곧 나올 겁니다. 이 음성 챗봇인데 사이버 범죄 신고하는 거죠. 사이버 범죄 신고할 때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음성 챗봇을 이용을 해서 먼저 자기가 막 그 당한 그런 사기성 있는 것들을 막 호소를 해요. 호소를 하면 얘가 주제 분류 엔진으로 추천을 합니다. 당신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 뭐 이제 그 올해 이제 오픈이 되겠죠. 그 사이버 범죄 신고 쪽에 저희가 좀 인벌브 해가지고 제대로 된 NLP를 합니다. 그러니까 뜨봇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엘라스틱 하나 썼어요. 엘라스틱 그 3노드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버트 엔진까지 해서 조금 더 대화를 잘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접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늪에서 하늘로 가야죠. 늪에서 하늘 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저는 작년에 LG는 트랜스코스모스라는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트랜스코스모스 쪽은 많은 저희 경쟁 상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저도 이미 이제 트랜스코스모스로 공부를 했죠. 근데 업무하고 서비스하고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트랜스코스모스의 장점은 상담사 아웃소싱하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이고 그래서 저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저한테 기술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는 이 콜센터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상담사들이 아픔, 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픔, 그 기업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함께 전략을 짜고 또 이제 가장 이제는 그 글로벌 시장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콜 인프라, AICC 운영의 통합이 될 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콜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는 SI 업체와 사업을 했었고 직접 또 제가 구축하는 PM도 여러 수차례 했었고 근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써버리면 아까 자전거처럼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CC가 반드시 성공하려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고객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라는 걸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죠. 또는? 안녕하세요. 한국전자 한아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네, STT 안녕하세요. 기반 서비스로 반갑습니다. 무엇을 만든 겁니다. 도와드릴까요? 실시간으로 되며 이 설계는 저희 단독으로 하지 저희가 않았어요. 공기청정기 사용 제가 그 중인데 TCK하고 얘기할 공기청정기에서 물소리 때도 튀어서요. 저희는 엔진을 보유하고 아이고, 있고 당신네들은 잠시만요.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 우리가 공동 설계를 해서 이 사업 서비스를 패키지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 상담사 어시스턴트 뜨고 또 자동으로 그 이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체킹하고 또 품질 평가까지 많이 그 놀라셨습니다.
품질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고객이 직접 설계를 했기 네,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서 망가지거나 좀 이제 다른 차별화된, 저희가 이제는 C 네, 그룹사하고도 없습니다. 같이 할 때도 그냥 같이 무서워서 설계를 코드를 했었는데 뽑았어요. 같이 설계를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조금 더 다행입니다. 저희가 바로 좀 이제 방문 실질적으로 확인하겠는데요. 고객한테 그 고객님 피부에 성함, 와닿는 서비스가 연락처, 연락 됐습니다. 가능하신 관리자 기능입니다. 관리자들 보통 이제 콜센터는 상담사들이 있고 팀장이 관리를 하고 또 이제 QC가 있고 품질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리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개입을 해서 이제 조치도 하고 개입 조치도 하고 또 상담사들에 대해서 AI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상담사까지 이제 그 평가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TCK는 국내 250여 개의 그런 굵직한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이슨 코리아에 이제 저희 전반기 때 이 부분을 이제는 연동을 시켰는데 AI 평가에 대해서 다이슨 측에서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콜센터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업무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데이터만 좀 다르지. 그래서 90%가 넘는 93%인가 하는 그런 이제 평가에 대한 그 질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상담사들 모니터링하는 거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제 팀장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개입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가령 이제 휴대폰 회사 같은 경우에 뭐 폭발한다, 뜨겁다, 굉장히 이슈 단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화면에 담아가지고 진행하게 된 겁니다. 패키지 형태로 돼 있고 계정 형식이나 또는 클라우드 형식이나 온프라미스로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 TCK와 이제는 또 이제 펜타토닉이라는 회사가 있고 LG엔이 같이 손을 잡고 이 시장에 지금 올해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저도 역시 늪에 빠진 적도 있었고 고객들도 많은 늪에 빠졌었죠.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건져드리고 저희도 건짐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에 대한 포텐셜은 300여 업체에 대한 그 정보와 또 10,000명 정도의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한 22개에서 23개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잠재력을 이제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TCK 위에는 TCI라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저 시장에서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은 33개국과 176 거점, 그러니까 저 거점이라는 하나의 센터예요. 거기에 상담사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이제는 한 뭐 1,000여 명 정도가 있죠. 그 부분, 그리고 전 세계 23개 언어를 쓰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잠재력이 저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저 부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하고 있습니다. 자, 금방 앞에서도 그 트레저 데이터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콜센터는 그냥 마이너한 거잖아요. 컴플레인을 해결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고 뭐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AICC가 붙으면서 콜센터는 더 이상 그런 마이너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가 아니고 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그 핵심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그렇게 전략을 그렇게 잡고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그 음성 인식이에요. 음성 인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음성 인식이 90% 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아요. 다이슨가 맨 처음 했을 때 우리 쪽 영업이 93%라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3%는 이 상담사들마다 또 발음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맞추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췄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저 STT하고 고객 소리 분석에 대한 기초가 다져집니다. 그렇게 기초가 다져지고 난 다음에 자연어 처리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콜봇이나 챗봇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상담사 챗봇들이 이루어지고 그중 여기까지 다 콜봇은 약간 이제 아웃바운드 하니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이제 그 컴플레인 처리하는 거고 이제 가장 그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죠.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CDP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과 그 연동이 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을 증대시키는 부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스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그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는 이 콜센터 여태까지 하루 종일 들으셨는데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저희 엘젠이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주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롯데시네마에서 L 영화관에서 했던 부분을 이 키오스크는 또 C#로 많이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하면서 더 이제 확장한 그런 모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키오스크입니다. 뜨겁게 얼음적게 얼음 많이 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다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엘젠이 베리어 프리 쪽에 많이 인벌브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2명. 덤블도어 나오는 영화 찾아줘. 이게 2018년에 만든 거예요. 이 음성으로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원래 추천하게 하려고 했었죠. 저희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고객사들과 하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직접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가 대한민국 AI 특화 도시예요. 거기 저희가 직접 설치해 가지고 이제 음료수도 팔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지막 이제 베타 버전인데 AI 노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어벤져스를 본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에 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으세요. iOS도 있고 특히 저기에서 좀 특별한 부분은 저는 이제 나의 할 일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동행톡 청각장애인들하고 음성 톡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하고 AI 통역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무료고 어떤 특정 영역을 넘어가면 유료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 다 접목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청각장애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톡 버전입니다. 우리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저희가 특허도 출원했는데 클릭을 하지 않고 말을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각장애인들 그에 대한 답은 톡으로 하게 돼 있죠. 나중에는 이제 수어도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이제는 AI 통역사도 저희가 지금 버전의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면 그냥 팝하거나 뭐 구글 번역기를 쓰시면 이렇게 서로 화면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한국어를 쓰는 제 거에는 한국어로만 뜨고 저쪽에 우간다어로 쓰는 우간다 친구야 화면엔 우간다어로 다 뜹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별점을 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로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저는 오늘 핵심은 서비스가 됐던 어떤 시스템이 됐건 간에 기술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박사님이 저희 회사의 기술을 맡고 계시고 저는 전략과 기획과 비즈니스를 맡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업무나 서비스에 대한 포인트를 두시고 사업을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러죠. 많이 욕심 부리지 않고
하시면 욕심은 이제 차차 이제는 부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나르고 있잖아요. AI로 저희들이 AI 빅데이터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그 메타버스나 뭐 NFT 뭐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겠고 AI하고 빅데이터는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멋진 서비스와 또 이제 전략과 업무와 또 이제는 탄탄한 기술력으로 하고 고객을 잘 자기 편으로 만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그 엘젠을 비롯한 저희 이제 파트너죠. TCK하고 펜타토닉 이런 컨소시엄들은 돈을 버는 콜센터를 만들어 드리는 게 2023년부터 목표입니다. 이상 엘젠의 김남현이었습니다.